75세 김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신다. 혼자서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김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든다.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모두 김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김할아버지는 특별히 돈이 많은 분도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김할아버지를 찾을까? 답은 간단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에 걸쳐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70대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고 계신다. 복지관에서 만난 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들로부터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다. 김할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같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박할머니는 김할아버지보다 훨씬 넉넉한 형편이시다.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드리고 적지 않은 예금도 갖고 계신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항상 혼자 계신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셨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뒷전이었다. 이웃과도 별로 친하지 않고 취미나 관심사도 없다. 박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다. 돈은 많이 모았는데 쓸 곳이 없어. 혼자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어. 두 분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정말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질이었다. 첫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돈이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훨씬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0%나 낮다고 한다. 또한 치매나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를 간과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고 은퇴 후에야 그 빈자리를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 노년의 활력을 결정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모르면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모르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매번 긴 줄을 서야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면 자녀들과의 소통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다. 뇌과학자들은 평생학습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8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어르신들을 보면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정신이 맑고 활기차다. 반면 은퇴와 함께 모든 학습을 멈춘 사람들은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라는 생각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장수의 비결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을 살 수는 없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어떤 명약보다 효과적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 한 100세 어르신의 이야기다. 이분은 특별한 건강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서 만든 음식 먹고 일찍 자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를 수십 년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돈이 있으면 편한 것에 의존하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네 번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은퇴 우울증이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일수록 이런 증상이 심하다. 일 외에는 다른 정체성이나 목적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다. 어떤 분은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어떤 분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를 느낀다. 또 어떤 분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런 활동들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순수한 관심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노년의 품격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진다. 건강도, 체력도,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간다. 이때 잃은 것에만 집중하면 삶이 비관적이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전혀 다른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은 밝고 평화롭다. 여섯 번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젊음을 유지시킨다. 세대 간 단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활력과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아이들과 뛰어놀고 새로운 게임도 배우고 유행하는 음악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젊어진다. 일곱 번째, 홀로서기 능력이 진짜 독립성이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후 독립성이다. 간단한 요리를 할 줄 알고, 청소를 할 줄 알고, 빨래를 할 줄 아는 것.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고,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능력들이 있어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돈이 있어도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여덟 번째, 건강한 취미 생활이 삶의 활력소다. 은퇴 후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어르신은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진을 찍는 어르신은 계절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살아간다. 독서를 좋아하는 어르신은 책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원예를 좋아하는 어르신은 식물을 기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 이런 취미 활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아홉 번째, 용서와 화해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이 많아질 수 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누군가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자책.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다. 열 번째, 나눔의 기쁨이 진정한 부의 의미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이 아니어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시간과 정성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이런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동네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밝고 만족스럽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72세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간병인으로 일하시며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 은퇴 후에도 이 할머니는 바쁘시다. 동네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병원 동행을 해주신다. 복지관에서는 요리 자원봉사를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 할머니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다. 하지만 누구보다 바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주변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진정한 부자라고 부른다. 마음의 부자이기 때문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한 분은 은퇴 후 상당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공허함이 컸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아서 취미도 없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이분은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몇 년 후 이분은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노후 준비를 할 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노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건강한 인간관계, 지속적인 학습 의지, 규칙적인 생활, 삶의 목적, 감사하는 마음, 젊은 세대와의 소통, 자립 능력, 건전한 취미, 용서하는 마음, 나눔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돈 모으기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노후 준비의 진정한 의미는 늙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다. 그 행복과 의미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내용에서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돈 이외의 것들에 투자하기 시작하자.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에너지를 쏟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자. 그래야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을 수 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부유한 그런 어르신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노후 준비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살아온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을 수 있다.